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학교폭력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학생들 간이 있어요. 학생들 간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사가 학생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데, 교사가 학생을 폭력을 쓰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를 그냥 스승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이게 행해져 왔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범죄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요즘은 부모님들도 아이 못 때리게, 폭력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폭력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에 관련되는 폭력은 학교폭력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범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거든요. 자, 이게 많을 때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많이 없었어요. 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버리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게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학교 폭력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축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한 축이 사라지고 나니까 학생들 간의 폭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력이 없어요. 통제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이 이게 줄어들어가고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학생들 간에 가는 것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어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요즘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 학교에 이 경찰이라고 있어요. 학교에 학교 지킴이 관련되어 있는 이 경찰들을 배치를 하거나 또는 그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감시 체계라든가 이런 체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거든요. 학생들이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학생들 간에 자기들끼리 관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느냐?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로만 알 수 있게 돼요. 과정에서 예방이 불가능해요. 과정에서 예방 자체가 되질 않으니까 결과만을 계속 가져가니까 이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방하는 방법.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를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뭘 얘기 나오냐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을 했던 학생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하겠죠. 그죠? 그거는 어른들 생각이에요. 자아실현을 할 때는 어른들이 자아실현을 할 때는 내 자아 전체,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 행복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왜?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처벌을 강화해 놓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폭력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벌써 발상이 아이들 입장의 발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제1 우선은 폭력에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왜? 두 사람일지 아닐지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인간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원인을 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느냐? 이상하죠? 피해자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피해자에게는. 여기에는 원인이 없어요. 누구에게 원인이냐면 이제 가해자에게 원인이 있겠죠. 가해자가 존재해야만 피해자가 존재하거든요.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해자의 원인을 찾게 되다 보면 학생은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왜냐하면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 자, 그러면 왜 내가 가해자, 즉 다른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왜 폭력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말로 한다. 이거 욕설이 됐든 폭언이 됐든 폭언도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있고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행동을 할 때 보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뭐 한다. 약간 폭력적인 행동이죠. 폭력적인 행동. 잠시만요. 자, 폭력적인 행동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 이게 뭡니까? 행동은 행동인데 폭력적인 행동이라. 그래서 물건을 부순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력을 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진짜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가해자인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말과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게 뭘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폭력,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 우리 말로도 위해를 가합니다. 폭언합니다. 애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뭐하고 막 이래서 애들이 막 위화감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그거 다 학교폭력이거든. 그것도 폭력이에요. 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해자 입장에서 남학생인 경우에는 왜 생길까? 남학생인 경우에는 남학생인 경우에는 왜 생기냐면 내가 어딘가에서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딘가에서 해소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해소를 하려고 드는 하나의 자기 스트레스 해소 용도예요. 스트레스 해소 플러스 재미와 즐거움이 느껴져요.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 그러니까 어디에선지 모르죠.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던,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재미로, 그리고 즐겁게, 그냥 자기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서 쓴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말과 행동을 폭력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학생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지만 쌓여있던 이 상처에 대한 상처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아픈 거를 보면 내가 편안해지는, 마치 자기가 치료의 하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관련되는 거 여기에다가 이거를 나는 즐거움이라고 인식을 한, 즉 내가 마치 치료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여학생인 경우는 상처가 작용하게 되면 가해자가 됩니다. 자, 재밌죠? 가해자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피해자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에 고통을 느낍니다. 남학생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학생인 경우에는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로 고통을 느낍니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가해자의 상처, 스트레스와 상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해소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남학생이 이렇고 여학생이 이랬어.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강화시키고 계속 뭔가를 더 힘들게 만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겠죠. 남학생인 경우에는 가해자인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해소하는 중요한데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가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여학생에게 계속하면서 이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기본은 작은 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부터 없애야 돼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피해자들한테, 학생들에게 절대 학교 폭력이 생기면 이렇게 되고 예방교육을 크게, 근데 그 도대체 뭘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일까요? 무엇을 위한 예방교육이 될까?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피해자 애들한테 절대 얘들 만나지 마라, 피해 다녀라, 그게 되나? 학교 아닌데, 가둬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방교육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니, 걔들이 그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은 가해자의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예방이거든요. 그럼 예방을 하려면, 스트레스 해소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먼저 만든 거예요. 예방. 그러면 예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없어지느냐? 그러진 않아요. 현저히 줄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현저히.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 해소와 상처를 치료하는 쪽에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거를 최대한 하게 되면은 가해자가 최소화된다는 얘기예요. 가해자가. 이게 예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결과로서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 이제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대처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법. 그러면은 우리가 대처를 할 때 만약에 피해자가 여학생이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처와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이 상처와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서 대처 방법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해자를 보호해야 될 거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거냐. 제1우선이. 그래서 분리가 기본이 원칙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분리를 해줘요. 아니, 학교 다른 데 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학교 차원이 됐던, 부모님들이 됐던,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피해자의 상처를, 고통에 관련된 이거를 뭐를 해줘야 됩니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마찬가지. 먼저 피해자의 아이들을 치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가해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와 상처에 관련된 이 부분을, 처벌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해자의 치료교육이 예방교육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해놓고 그래야 피해자를 치료하고 가해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논해야 돼요. 분리를 해놓고. 근데 대부분은 이게 생략돼버려요. 생략돼버리고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러면 이제 피해자 아이들은 이제 가해자 처벌됐으니까 보복을 우리가 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잘 살면 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제 애가 그 가해자 애를 안 보니까 이제 안 보게 됐어. 처벌받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안 보게 됐어. 그렇다고 이 아이에게 발생됐던 트라우마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평생을 가요.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의 고통을 갖고 있고 상처의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뭐하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다시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나를 가해한 사람들만 보면 내가 두렵고 무섭고 이러니까. 그런데 완전 분리돼서 내가 다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놓여있을 때, 그래서 집이라든가 또는 어디 이렇게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폭력적인 행동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가해자들보다 더 무서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심리적으로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만들어져요. 이유 없이. 그렇다고 장애급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가느냐?
치료되기 전까지는 평생을 가요. 평생을.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잘 참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편안한,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냐?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생기고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로 돌변을 해요.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애인 관계가 됐어.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어. 되게 편안해졌어. 누군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왜? 그동안 내가 억눌려져 왔던 것들이 그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가해자의 개념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성인에 대해서 나타나느냐, 이 피해자가 성인에 대해 나타나느냐, 학교에서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엄청 그 차이일 뿐이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벌 중심에 관련된 얘기, 문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날 때 이번에 애들이 이렇게 됐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왜? 아무도 예방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방은 가해자에게 할 게 예방이에요. 가해자들한테. 그래서 트라우마, 즉 스트레스와 상처를 억누르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이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가해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예방을 해요. 이게 바로 폭력 예방 교육이어야 돼. 그러면 폭력 예방 교육에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 스트레스 해소와 상처 치료에 대한 게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은.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힐링돼서 그럼 내가 가해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내 스스로가 이미 힐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의 힐링 시스템 부재가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폭력은 진화를 합니다. 점점점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폭력 환경에 엄청 많이 노출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왜? 첫 번째, 게임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폭력적이에요. 선정적이기도 하지만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자 캐릭터는 거의 선정적입니다. 남자 캐릭터는 거의 중무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이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죽고 죽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자기들은 폭력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겨야 아이템이 획득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긴다는 그 경쟁심이 폭력을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이 게임이 아이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찾고 있죠. 아이들이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게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이에요. 방송. 얘들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데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박탈감. 화가 더 나요. 막.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나오거든요. 환경에 애들은 그냥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진화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만 나오고 그러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 영화야.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사회는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환경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 쳐요. 예방을 안 시켜줘요. 첫 번째 예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처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를. 그래서 점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다, 가해자다. 자,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막 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나는 스트레스에서 있고 그게 즐거워요. 우리가 볼 때는 공군이죠.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회를. 그 아이들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 사회를, 학교를. 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가해를 합니까?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나는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상처 그냥 난 해결하고 그리고 끝내버렸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나는. 자, 그런데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런데 안 보면, 마주치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그런데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면 힘들어지거든요. 나타나면. 그게 폭력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해서 폭력당했다. 그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무도 이걸 치료해 주질 않았던 거예요. 이 자체를, 피해에 관련되는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뭔가 오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그랬나? 가면서 막 그런 거 그때 내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기억을 못 해요, 잘.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 따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맞아, 내가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학교 폭력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1번이 예방교육이에요.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1순위고 만약에 이게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우선은 분리를 해줘야 돼요. 반을 따르게 한다든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를 치료하고 가해자는 다시 예방교육. 예방교육이 치료교육이에요. 가해자들은. 그렇게 해서 돌려놓고, 그리고 너의 잘못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지 그때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처벌부터 해요. 처벌부터. 여기에서 부모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인생이 걸리는 문제니까. 근데 부모님들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아이만 중요하잖아요. 내 아이만. 그러면 이제 가해자의 부모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의 부모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얘기만 들어요. 이 아이는 별 게 없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니 애들이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만약에 듣는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는데 이제 막 미쳐버리죠. 거기에다 가해자의 부모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사회현상이랑 엮어버리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를 무시한다, 뭐 이제 위화감을 조성을 해버리면서 이제 막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하고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그럼 얘들은 이제 부모 싸움이 돼버렸네? 어른 싸움이 돼. 그래서 애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되니까 어른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들어보니까 막 눈물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내 아이잖아요.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부모들도.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뉴스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은 아이들이 심리가 성장돼 나가는 가정에서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해로 돌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상처, 자기 힐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폭력이다 그러면 그 폭력은 범죄다. 그래서 처벌해야 돼. 이 중심으로 가거든요. 문제는 피해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는 치료할 생각 안 해요.
그냥 무료로 하는 바우처 뭐 하는 상담실에 그냥 상담 뚝 해놓고 그리고 상담을 해서 회복됐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할 도리는 다 했고 이제부터 네 알아서 살아라. 이 어마어마한 그 관련되어 있는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대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잘잘못은 다음에 논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1부서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면 돼요.